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폐쇄형 메인넷에서 P2P 거래를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드렸지만 최근에는 거의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전 영상에서 대부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 어떤 파일을 공유를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칫하다간 이 파일 생태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 챗방에 올라온 경고성 댓글입니다 라는 타이틀이고요. 모든 개척자분들은 메인넷 체크리스트 8번 단계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약관, 계약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1시간 동안 10번 이상 정독하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폐쇄형 메인넷에서 거래가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파이 커뮤니티 글로벌 각 지역 앰버서더 대사 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24년 6월 28일 GCB 기반 오픈 메인넷 시작을 코어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오픈 메인넷 전 약관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계정은 폐쇄 메인넷으로부터 최종 오픈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따라 파이는 채굴 기여로만 획득해야 하며 파이의 희소성과 소중함에 반하여 대량 수확을 위해 거래를 악용하셔도 안됩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 8번 항목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약관의 핵심은 파이는 오직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채굴 기여 활동을 통해서만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이를 많이 얻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도 약관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제 수학적으로 논리적 사고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외부의 각 국가의 법정 화폐는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2024년 연말이면 월 채굴 소득으로 얻는 파이 지불수단의 수량이 1파이 이하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생필품을 위한 이 거래당 평균 어느 정도의 파이가 적당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니콜라스 박사님께서는 파이를 매우 희소하고 소중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후라도 오픈 메인넷 전까지 파이의 과거, 현재, 미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오픈 메인넷 전까지 파이 가치는 0이라고 코어팀에 선언하는 어떤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치가 0인 파이는 파이 하나도 0이며 100개도 1000개도 0입니다. 그러므로 빈번하게 거래당 많은 파이의 이동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0으로 선언했으므로 손해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파이는 제도권에 아직 대량 채택된 암호화폐가 아니므로 1인이 빈번한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을 아직까지 준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세무 규정은 개인 간 거래라도 다를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파이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빈번한 거래는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고 또 약관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약관에 또한 다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이해에 서명을 했으므로 폐쇄형 메인넷에서 코어팀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장려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웹 3.0은 화폐 권력을 개인에게 분산하는 것이 본질이며 여기에는 무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면 파이의 손실은 귀하의 어깨에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파이 지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파이가 아직 지갑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오픈 메인넷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등등 정말 좀 글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글을 보면요. 체크리스트 8번 항목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8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이렇게 문항을 보면요. 글이 상당히 긴 편인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문항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8번이 이렇게 글이 긴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파이가 미국의 프로젝트이고 이 리플과 SC가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도 이 부분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플이 SC의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꼬투리가 잡힌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리플 XRP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XRP는 증권으로 취급돼야 된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었는데요. 파이가 이렇게 긴 글을 쓴 의도를 한번 읽어보면요. 파이 참여자들이 파이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파이 또한 참여자들에게 어떤 투기적인 마인드나 특정 가격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제공을 한 후 이 파이 토큰을 분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명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상태로 개인 참여자들의 동의까지 얻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파이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토큰 사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수령자는 이 토큰을 자신의 계정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토큰을 취득하며 토큰을 판매,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현재 토큰을 판매하거나 참여권을 부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이 없으며 언더라이터, 딜러 또는 토큰 배포에 참여하는 기타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령자는 토큰을 획득하여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령자는 토큰을 이익을 위해 재판매할 기대 없이 획득을 해야 되고 토큰의 유동성이나 재판매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령자는 토큰이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토큰은 어떠한 소득 스트림, 분배, 이윤 배분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 또는 이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수령자는 토큰이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이해합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이 토큰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지 이거를 보면 되겠죠.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출시되었던 최신 백서를 확인해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이 파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파이오니어에서 파이오니어로, 파이오니어와 앱으로, 그리고 앱에서 파이오니어로 이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 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파이 교환을 허락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파이오니어 간 파이를 거래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트랜스퍼가 구글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앱에서 또 파이 지갑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파이를 지불을 하고 여기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파이체인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는 파이오니어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P2P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앱을 거치지 않고도 P2P 거래를 허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거래는 폐쇄형 기간 동안 금지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파이코인을 다른 타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이 파이를 법정화폐나 타 암호화폐로 향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이 세 가지를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백서에서도 명시가 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즉 8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코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적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합하게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관한 부분은 이 백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어느 정도로 이 파이코인 거래를, P2P 거래를 장려를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20년으로 돌아가서 파이코어 팀이 어떤 식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P2P 거래를 장려해왔는지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의 테스트넷을 개발 중이고 이 블록체인을 출시를 하지 않았을 아주 초기 시기부터 이 파이코어 팀은 파이 거래를 장려를 해왔습니다. 방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명 정도의 이 테스터를 뽑아서 그들에게 KYC를 미리 진행을 하고요. IAT 기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IAT 기능은 In-App Transfer라는 약자인데요.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만 기준으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파이코인을 미리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그 300명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확인을 해 보셨다시피 코어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정상 거래를 하였고 심지어 어떤 증거까지 존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파이코인을 온라인에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라든지 어떤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로 연동시켜 거래를 장려하는 행위는 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테스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체화된 규정이 폐쇄형 메인넷으로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IAT 기능으로 인해서 수천 건의 거래가 폐쇄형 메인넷 시작 전에 이미 성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파이코 팀도 이 거래에 한번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 파이오니어가
pi.app이란 도메인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메인을 파이코어 팀이 10,000파이로 직접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는 중국 파이오니어에 의해서도 한동안 공유가 되었던 부분이고, 구매자였던 파이코어 팀도 공식적으로 이 89199라는 아이디를 가진 중국 유저에게 10,000파이의 도메인을 직접 구매를 했다, 거래를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을 정도로 이 P2P 거래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폐쇄형 메인넷에서 파이코어 팀이 원하는 생태계 거래 문화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건 이미 이전에 존재했었던 300명만이 참여를 했던 파일럿 테스트들이 했던 이 생태계를 우리 전체 파이오니어가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보다 훨씬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P2P 거래를 하는 게 폐쇄형 메인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파이코어 팀은 KYC나 마이그레이션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 동안 파이코어 팀은 이런 P2P 거래를 다시 한번 장려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파이코인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공유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코인 공식 계정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거래하는 케이스, 이 부분을 모범 사례로 공유를 해주었고, 고가의 예술품이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던 부분을 장려를 하였습니다. 아니면 휴양지, 렌팅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파이코인을 사용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등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파이코어 팀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파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매우 건전한 방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글 쓰신 분의 이 글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약관에 따라 파이는 채굴 기여로만 획득을 해야 하며 파이의 희소성과 소중함에 반하여 대량 수확을 위해 거래를 악용하셔도 안 됩니다 라는 문장에는 100% 제가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 채굴 기여로만 채굴을 획득을 해야 된다는 문장은 파이코어 팀의 여러 공지나 오랜 기간의 코어 팀의 행적이나 그들이 밝혀온 철학과 또 백서와도 반대되는 얘기고요. 파이의 희소성과 소중함에 반하여 대량 수확을 위해 거래를 악용하셔도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은 이 진실과 거짓이 살짝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규정 위반을 하면서 파이 매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어 팀은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많은 파이를 매집을 해서는 안 된다, 많은 파이가 전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문구나 어떤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에도 동의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규정 위반을 했냐 안 했냐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령자는 체크리스트 8번에 명시가 된 것처럼 토큰이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이해를 하고, 즉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 규정이 된 부분, 백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정상 거래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8번에서 얘기하는 다른 문장처럼 또 백서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처럼 파이 코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투기적인 이익을 바라는 행위들, 특히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들과 연관시켜서 파이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들은 규정상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예로 파이의 마이파이와 같은 케이스가 동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코어 팀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마이파이 측에서도 인정한 이 동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영상을 제가 바로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마이파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 또는 소셜미디어 여러 채팅 그룹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파이코인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홍보를 해왔었고, 당시 파이코어 팀에 의해서 파이 지갑이 동결이 돼서 이 지갑을 보시면요, 전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파이에서는 이 부분을 모두 오픈을 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수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행위는 또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존재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폐쇄형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에 의해 바로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 P2P 거래 케이스들이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추가 규정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모더님들에 의해서 또 공유가 되었을 텐데, 이 부분은 폐쇄형 메인넷 동안 모더들이 파이로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요,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허용하는 물품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류나 음식, 가젯, 어떤 가구류,
뭐 서적들, 중고 물품 등등이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업종 일들도 P2P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일이나 헤어컷, 심지어 타가 서비스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교육, 번역, 티켓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티켓은 콘서트 티켓이나 놀이공원 티켓과 같은 경우를 P2P 거래를 허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거래의 수량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NFT나 금은 보석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품목으로는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 그리고 불법 상품들, 약이나 무기류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 관련된 것에 이제 파이 거래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기프트 카드나 쿠폰 이런 것도 금지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 월마트 등등에서 사용이 되는 기프트 카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 생태계의 캐시의 흐름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프트 카드와 파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도박이나 로또와 같은 거래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연관된 거래는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 정도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의심쩍다,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은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 해당 국가, 해당 커뮤니티에 모더가 존재를 한다면 그 모더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조언을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글 쓴 분들의 논리로 돌아가면요, 이 GCB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제 엑스팔로워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GCB 운동에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GCB는 파이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처럼 위장을 해서 과대포장을 해서 좀 거짓으로 커뮤니티에게 공지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 쪽에서도 공유를 해줘야겠다라는 제 마인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GCB 그룹이라는 것은 1파일을 31만 4,159 US달러 합의 가격에 맞춰서 거래를 하자, 이 취지의 커뮤니티 운동인데요. 그래서 P2P 생태계를 보면은 0.000007 파이의 어떤 우동 한 그릇을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래들이 많이 보였고, 대부분 이 GCB 이제 옹호자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이런 가치의 거래를 하지 않는 거래자들에게는 이 GCB 옹호자들은 상당히 날선 비판들을 했었고, 보통 단체로 몰려와서 어떤 악성 댓글을 이런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GCB 반대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즉 GCB를 옹호하지 않더라도 좀 자유스럽게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반대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파이 생태계에 거래 문화에 큰 장애가 되는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이 GCB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가장 초기에 이 운동을 장려했었던 그룹의 리더이죠, 우디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던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Hitgem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 코어팀의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가치를 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따라야 할 글로벌 합의 가치로 이 가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파이의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입니다. 거래 중에 파이오니어는 해당 시점에서 항목 이 서비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파이 가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협상하고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무도 파이의 가치를 지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파이오니어가 구매 판매하려는 서비스 거래의 파이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거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서로 다른 가치가 글로벌 합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멋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더는 채팅룸에서 핵심 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멋지지 않습니다. 현재 파이오니어들은 확실히 파이 가격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따라야 할 전 세계적 합의 가치로서 자신의 가치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이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GCB 값을 주장하는 그 그룹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에 의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GCB의 전 세계적 합의 부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파이로 거래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이의 가치는 유기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 시점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파이 가치를 사례별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에서 가치를 다른 통화와 연결하지 않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에서는 다른 통화의 가치나
파이 통화의 가치에 연결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은 파이 측면에서 아이템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코우팀의 아이해점은 우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마지막 문장에 What you're doing i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어팀이 사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어떤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봐도 사실 GCB가 주장하는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거나 코어팀의 철학과 180도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영상으로 파이 폐쇄형 이 메인넷 단계에서 P2P 거래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코어팀에게 중요한 생태계 활동인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방법으로도 건전한 방법으로도 P2P 거래를 해낼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처럼, 그리고 이 백서에 나오는 이 문장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면서 파이 폐쇄형에서 안전거래 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